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혈관들이 가늘어지면서 혈관벽도 얇아지고 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혈관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러니까 대동맥에서부터 이어지는 혈압들이 물론 단계적으로 가늘어짐에 따라 혈압이 점차 감소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동맥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혈압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작은 혈관 구조물들이 이런 혈압들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생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법칙인데 라플라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 동그란 물체나 또는 도관, 길다란 도관의 굵기와 벽에 가해지는 압력과 그다음에 벽에 가해지는 힘과 그다음에 내부 압력 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이 라플라스의 법칙인데요. 간단히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벽에 걸리는 힘, 즉 벽을 밀어 제치는 넓히려는 힘은 내부의 압력과 반지름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와 같은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같은 압력으로 미는 힘을 여기서는 같은 무게로 늘어뜨리는 어떤 추로 비유를 했고요. 그 추가 늘어지려는 힘을 버티려는 양쪽으로 벌어진 줄에 가해지는 장력이 실제 혈관 같은 경우에는 벽에 걸리는 벽 장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벽 장력의 경우에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더 축 늘어진 상태에는 이 당기려는 힘이 줄을 당기는 힘이 조금 작게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팽팽하게 양쪽으로 더 줄을 당기려고 하면은 같은 무게의 추라 하더라도 이 실에 걸리는 또는 벽에 걸리는 힘은 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생각하면 위의 경우에는 좀 더 가느다란 혈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의 경우에는 더 커다란 혈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좀 더 작은 벽 장력만으로도 그 혈압을 버티거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혈관계에 적용되는 라플라스 법칙의 한 예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대동맥의 경우에는 구경에 따라서 복원력이 커지는 탄성 섬유를 가져야 하겠죠. 즉 대동맥의 경우에는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팽창 이완을 반복할 텐데 팽창될 때 오히려 더 큰 반발력을 가질 수 있는 탄성 복원력을 가지는 탄성 섬유 엘라스틱 파이버를 가져야지 잘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심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심장의 경우에 심부전에 의해서 심장의 혈액 펌핑이 혈액의 분출이 잘 안 되고 점점 심장 내부 용적이 커지게 되다 보면은 이게 심장 벽에 걸리는 힘, 벽이 발휘해야 되는 힘이라고 해야 되겠죠. 같은 양의 혈액이나 혈압을 극복하면서 혈액을 보내줘야 할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오히려 심장이 확장되다 보면은 그 벽에서 필요한 심장벽이 필요한 힘이 더 커지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더 급속히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확장성 심부전에 악순환이 벌어지는 그 이유도 또한 라플라스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라플라스의 법칙에 따라 소동맥이나 모세혈관처럼 작은 구조물들은 상당한 수준의 혈압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벽장력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벽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벽 장력 또는 이 부분은 또 이제 작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시의 초기에 심근 비대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큰 힘을 발휘해서 혈액을 분출하기 위한 이유도 되겠지만은 벽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개별 근육 세포들이 발휘해야 되는 힘이 조금 더 작은 힘으로 덜 증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라플라스의 법칙이 질환과 관련돼서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동맥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뉴리즘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작은 동맥에서도 이런 애뉴리즘, 여기서는 이제 볼록하게 한 군데가 솟은 경우도 있고 또는 혈관의 한쪽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아래 그림처럼 복부 대동맥이 이렇게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동맥류라고 합니다. 혈관의 벽에 일부 기능
구조적인 손상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약한 부위가 되면은 그 부위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부풀기 시작하는데 한 번 부풀기 시작하면은 반경이 넓어지게 되고 반경이 넓어지게 되면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압력에 대해서도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벽에 걸리는 힘, 벽 장력은 더 커지니까 또 더 확장되기 쉬워지는 그러니까 한번 손상되면 악순환이 되기 쉽다라는 게 이런 동맥류의 질병 양상인데 이것도 또한 라플라스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